우리가 서울대학에서 미국에서 그 지리학을 배울 때 지리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지리, 인문지리. 그 인문지리 가운데 독일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 하나가 민족의 전통문화 규명하는 것이 지리학, 인문지리 분야의 연구 주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리학 중에서도 토지 이용, 토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잘 살까 하는 걸 연구를 했는데, 한편에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던가, 제가 반세기 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나니까 머리에 남은 것은 내 조국. 2002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 77세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5세면 대학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았던가, 77세에 제가 유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하라고 그래서 그 이상 못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자리를 묶어 놓을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우리가 명예기회를 줄 것이니까 계속해서 학교를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77세에 유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500여 명의 그 손님을 모시고 은퇴식을 마치고 난 다음 날, 그렇게도 마음이 허전하대요. 너는 반세기 동안 해외에서 너 마음대로 뛰었어. 그러나 네가 막상 네 조국에, 내 조국에 해놓은 것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자답했을 때 남은 것이 하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아리랑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어쩐지 내가 한민족, 한국 사람이다 하는 DNA가 나로 하여금 퇴근길에 혼자 산에 가 있을 때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아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 아리랑. 그래서 제가 1956년에 7년 이 사이에 60년인가요? 60년, 1956년에 말레이시아 대학에 있었습니다. 3년간 그 체계화 대사가 그 장관이 그 대사로 계실 때 3년간 그 말레이시아 대학에 있을 때, 그때 조빈 교수직을 마치고 돌아올 때 3년간 있을 때 고라룸푸르에서 그 페낭까지 먼 길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그때 학생들 버스에 5, 6대를 학생들을 태우고 그 먼 길 갈 때 너무나 멀고 또 지루하고 가다가 학생들이 졸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판장보다 전에 여기 마이크를 나를 주소. 여기 너무나 지루하니까 내가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줄 거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잘 부르는 노래야. 함성 아리랑 아리랑 하나리요. 아리랑 거기를 넘어간다. 이 노래를 지가 하면 애들이 따라서 했습니다. 잠도 오고 또 외로울 때 그걸 따라서 잘하고 몇 번 가요.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보자가 있는데 버스가 6대니까 한꺼번에 쭉 소리를 한번 불러봤지요. 그러면 그걸 좀 배웠어.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대 말레이시아, 실리는 더우니까 밖에서 달밤 냈는데 전교생이 모아서 송별회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판에 그 당시에는 학교 내에 밴드도 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름불 그 악단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불러다가 마지막 그 기회에 우리가 이 박사님의 미소를 다시 이제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못하고 생각했어. 야외 있을 때 배운 노래 아리랑을 한번 부른다고 말이야. 하면서 시내에서 부른 반드 그 팀을 불러다 놓고 전부 서서 아리랑을 부른 것입니다. 잘 봤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눈물이 나와서 맞습니다. 내 생에 처음으로 외국 학생, 그것도 내가 몇 년 전에 하도 그 먼 길 외로워서 가르친 노래가 이 사람들 가슴에 울려서 나를 보내는 마당에 이 노래가 나왔구나 하고 저는 감동했는데 마지막에 그 테이프를 저를 주면서 이 박사님 여기로 가지고 가시라고 해서 그때 그 아리랑에 대한 감동, 우리가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리랑 is easy to learn to sing and to understand 이런 말 나요. 아리랑을 배우고 싶고 잘 모르고 또 얼른 이해하기 쉽다 이런 그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이건 과연 거짓말이 아니구나 해서 제가 거기에 아리랑이 가슴에 한 구석에 숨어 있을 때 마지막 은퇴식을 나오고 끝내고 다음 날 유타의 그 신문사 주필이 계십니다. 며칠 전까지 해외 기자 협회 그 단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회의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유타로 그분이 저더러 유타 신문에 카라니미스 때문에 글을 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쓰러진다. 딱 잡아뛰었죠. 세 번 호텔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꼭 써야 합니다. 내가 선생님 그 은퇴식 때 들은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선생님 그 쓰고 다 남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 잘 못 봤어. 그리고 세 번 할 때 이게 제가 정도 삼국지 예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글을 잘나 못나 쓸 것이니까 그러면 당신도 신문을 계속해서 하시오. 하는 신문이 지금까지 유타의 코리안 타임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대로 제가 무슨 주제에 아리랑에 대해서 1, 2, 3 상중 하를 제가 써서 그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겁이 나대요. 당신이 뭐요? 질이나 했지 뭘 그 아리랑 한다고 상중하 아리랑이 뭐 역사 뭐 도저히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노주필 다시 원고를 보내. 그래가지고 셋을 받고 다른 원고를 주고 제가 그거를 받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니까 내 나라의 그 아리랑 노래.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다행히 정선, 밀양, 서울, 진도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정선서 할머니가 그 논에서 밭에서 거기 호미로 그 땅을 파면서 부른 정선 노래 민용 아리랑. 저는 그걸 듣고 저 자신에게 제가 다 일렀습니다. 너는 반세기 뭘 했어? 이러한 그 산천이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는데 너는 헛살았어. 그리고 제가 그 자문하다 보고 내가 내 힘이 다 하는 한 내 나라의 그 노래 어리요 혼이요 넋인 아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저는 아리랑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노래를
세계에 알리는 거, 이것은 내가 다소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한 아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왜 아리랑이 거기 아리랑에 순을 되게 되니까 해서 공부한 것이 이것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의 최종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 기행. 왜 한 지리학자라고 써놓으면 내가 잘 못되어도 아리랑을 읽은 분들은 하하 전문이 아리랑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한 마음 한구석에 제가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 기행이라고 붙였을 때 우리 그 출판사 사장 설용순 사장님이 아이고 참 선생님 좋습니다. 전에 그 한 변호사의 자기 화상, 자기를 드러내는 그 기사를 썼는데 책을 냈는데 선생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 뒤로 책을 써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무렵에 옆에서 아리랑을 한국말로 썼으면 또 영어로 한번 써보라고 영어로. 그때 요 책에 서문열 이은영 선생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제가 하나 내 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아리랑은 혼자 하는 분야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 사람들이 갖고 밀어야 아리랑이 나오지. 음악, 문학, 철학 모두가 혼자는 하기에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그걸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의 서문에 통속 아리랑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우리 이거수가 있더라 하면 거기에 써주시던데 아리랑은 누구나 해. 그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들고 그래서 겁이 나서 사양했는데 기어코 쓰라고 한 소스인지 한 쓰라고 그래서 하도 옆에서 그래서 지금 다음 올 때는 1000페이지가 넘게 된 거 아리랑을 막 끌적끌적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리 이제 출판사 그 서영준 사장한테 내밀었죠. 이거 좀 더 하자고 써야 한다. 이거 꼭 써야 한다. 꼭 써야 한다. 그 1000페이지가 넘은 책을. 근데 그 사장님이 착착착착 요를 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300페이지 그 낸 책이 아마 역시 영어로 된 책에 제일 처음일 겁니다. 네. 요게 자꾸 이게 영어로. 그래서 요 아리랑은 제가 붓으로 우리 사장님이 인쇄체를 하지 말고 선생님이 붓으로 쓰라고 해서 붓으로 연수를 해가지고 이걸 아리랑을 넣고 해서 여기 처음으로 영어 아리랑 송 오브 코리아를 이렇게 냈습니다. 내고 나서 주위에서 거기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사장님이 특별 소포로 해서 국회에 여러 군데 보내시대요. 그래도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그러세요. 책 잘 받았다,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아무런 레스폰스가 없더라고 그러세요. 저한테는 물론 없고 그러자 조선일보에서 소식이 왔어요. 좀 나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뭐요? 당신이 아리랑을 썼다고 하면서 한번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게 이제 그 대문장만하게 한번 내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쓴 대로 얘기를 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한 번 아리랑에 대한 레스폰스 반응이 없어요. 사장님한테도 없고 나한테도 없고 그래. 그래서 대학에 가서 다음날 내 오피스 가서 컴퓨터를 여니까 평양서 뉴욕 UN 대표부 연락관을 통해서 박종일 사무관장 통해서 제 컴퓨터에 이메일이 들어와요. 우리가 선생님 책을 봤는데 왜
이북을 안 냈습니까? 참 이게 아주 좋네요 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든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평양을 오셔서 그 안장을 좀 써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요 책에 우리 세계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다 해서 이 네 가지 남부의 네 서울, 진도, 정선 여기에 그 밀양만 써서 이게 제가 이 책을 냈습니다. 세계 여러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평양에서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선생님 참 수고하셨는데 왜 북한인을 안 냈습니까? 그런 그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막 책을 갖다 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벌써 평양에서는 그걸 다 읽고 외교 찬내를 통해서 저희 어떻게 저희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았냐 내가 우리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자꾸 그 유엔 그 사무처에서 연락이 와서 그 이삭달이 그 이메일 주소를 달라고 해서 지금 한국에 계실 때는 우리는 못 준다. 근데 이것은 걱정 말고 오피셜 그 찬내리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서 이제 주임한테 얘기하니까 뭐 유행 시간 같으면 좋다 해가지고 지 이메일 주소가 나가지고 거기 그 일회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조국 평양에 오라고 내가 내 조국 땅을 받겨주었구나 하고 간단하대요. 내가 그러면 가지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 너네가 평양 내 조국 땅을 밟아야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해서 딱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자를 받고 저희 가족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에 들렸어요. 중앙부에도 제가 연락을 하고 내가 그 무슨 당당히 하는 뭐 일인데 뭐 수무적 할 필요 없어. 그랬더니 통일부에서는 이거 이게 월평도 사건이 나오고 그런데 이 박사님은 혼자 가시라고 사모님 안 된다고. 그러자 저는 그 비행기 표를 21일간 일주일만 하고 이제 바꾸려고 했더니 그 여행사에서 이북 여행사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잘 됐구나. 이게 내가 그 평양 간다 보니까 미국에서나 이 한국에서 주위 분들이 한 분도 가라고 찬성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60년간 쌓은 공을 어떠자고 그거 가시냐고 말이야. 전부 다 반대예요. 그래서 저도 주의사님 그렇게 반대해 왜 내가 혼자 그럼 좋다고 그러면 다음에 가지요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자 다음에 또 이메일이 편지가 왔어요. 그때는 박철 참사관이에요. 그러면서 참 인생의 2년 참 대단한 것이라면서 작년에 이 박사님을 모시도록 수배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고. 제가 평양에서 그 책을 읽고 전부 주문해가지고 김일성 대학의 알당 현 친구들한테 전부 다 난 한번 읽어봐라 하고 내가 그 레스폰스를 받고 선생님을 내가 초청하고 했다고 말이야. 근데 당사자가 지금 뉴욕에 3년간 근무를 왔습니다. 얼마만큼 반갑습니까 이 박사님. 만일에 이 박사님이 가시다 그러면 오케이 해주시면 제가 수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고 말이야. 그럼 제가 가지요. 그거 뭐 몇 주일이 안 갔어요. 그래서 수배가 딱 돼가지고 그때는 저 혼자 북경을 거쳐서 1911년 가을입니다. 10월 11일에 제가 북경 경유해서 평양을 갔습니다. 그때 그 순난 병장이 그 비행기가 탁 탑지 다운 했을 때 그때 그 감동. 내가 조국을 찾았어. 그것도 아리랑을 공부한다고 왔어. 그때 그 감동.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두 분이 딱 섰습니다. 이 박사님이 그 차를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고려 호텔에다 그 안내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그 평양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평양 가서 2년 학장이 음악 삼천리 아리랑 삼천리를 쓴 김학장인데 회계에서 가지고
그 아리랑 방법론을 지금 그 공부하고 계신 그 윤소동 교수님이 두 분이 급해서 제가 이분만 들었고, 여기서 제가 그 열흘 동안 있으면서 여기 이 개동강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기 요 앞에가 능라도 그 15만 그 메이 스타디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랑 신부 그 마스킹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마음대로 그 와닿고 또 이렇게 지하철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러도 있고 해서 이 평양을 이렇게 한껏 이렇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우리가 여기서 내가 평양 가서 잘못하면 또 사상에 걸려가지고 제가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정해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평양 가서 그분들하고 뭘 얘기하냐. 첫 번에 내가 그분들하고 얘기한 것이 만유시, 아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신라 당나라 싸움의 그 전장 때 그 백제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그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선비들이 여기 모아놓은 책, 기본적으로 책을 시집을 만들어내는 것, 14,500수란 4,500수란 그 시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만유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온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리랑이 일본의 만유시하고 일맥 통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아서 그쪽으로 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만유집에 대해서 지금 강기를 밝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있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 아리랑은 고대설, 근대설, 언제부터면요. 그러나 고대를 보면 신라시대의 위홍, 이런 또는 다른 스님을 통해서 삼대목, 이런 이 한글로, 그렇게 한자로 안 쓴 걸로 한번 써진 미요를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다른 고려시대에 태평가든 뭐에다 이것을 한자로 써서 다 남아있지만 한글로 쓴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찾지 못하고, 그러나 향가에 대해서 자기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하면서 홍명희 씨 아들인 홍기문 씨가 향가 책을 썼다고 하시면서 민속연구소장 홍명희 교수한테 복사를 해서 이 박사님 좀 드리라고 해서 그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거기 그 향가에도 미요 아리랑과의 통한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뭘 물었냐면, 여기 수심가하고 애원성, 수심가하고 애원성, 한국의 노래, 그래서 가슴을 애리고 돌리는 노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소심가, 애심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좌장이신 문성협, 거기 김일성대학 나와가지고 70여 년 무슨 좌장이세요. 그래서 그게 문 교수님, 지금도 여기 수심가나 애원성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안 부르고 뒷전에서만 부릅니다. 뒷전에서만.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노래는 인민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뒷전에다 뭐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북 아리랑 신교주만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요? 다른 얘기면 사상이 걸리니까, 그죠? 문학 얘기만. 저희들도 몇 번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아리랑 심포지움 이러면 남쪽에서 북을 실어오고 또 북에서 남을 실어오고, 그러니까 제목을
민족의 상징 아리랑 심보지움을 하려고 말이야. 그 제목은 그렇게 붙이고 그러면 장수는 어디로 가요? 평양 또 남쪽에 싫어고 서울 오면 북쪽에 싫고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럼 북경으로 북경도 안 좋고 그럼 뭐 이박사님께 이제 유타로 합시다 하고 끌끌끌 웃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도 남북이 뭐냐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 일동이 전부 다 그 이제 그 박수로 결정을 했지요. 그렇게 하자고. 그 참 좋은 얘기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아리랑 유네스코 중국 그 당시에 중국에서 막 그거 아리랑 자기들 거라고 막 그 북한에 아니야 그 한국에 우리 그 길림 그쪽에 이제 우리 교포를 등지고 아리랑이 우리 것이다 해가지고 막 유네스코 연락을 드립니다. 그때 그 아까 그 우리 팀의 좌장 문성혁 교수님이 그랬어요. 참 너게 빠진 친구라고 아리랑은 우리 것인데 아무리 자기들 해도 안 됩니다. 아리랑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시대요. 참 그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됐구나. 하나야 하나가 노래.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도 한번 요거를 유네스코에 올리자고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리랑 등계도 이제 그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아리랑 매스게임을 볼 수 없냐 그러길래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리랑 게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갈 때 정말 그때 마음이 언짢아요. 가서 잡히면 이제 나올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러대요. 자네가 잡히면 우리가 여기서 유네스코 나온 게 통해서 자네 끄집어낸다고 말해. 그런데 그 외교상의 문제가 되어서 그러나 나 갔는데 여기 아리랑 마스게임을 그 함부로 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표를 끊어가지고 지금 가시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아까 그 참사관이 전화가 왔어요. 능라도 대동강 능라도에 있는 그 노동절 그 스타디움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담요를 준비하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피아노에다 끌어 앉히려면 저런 소리까지 할까 하고 말이지 제가 자세히 생겼습니다. 그 무릎에 담요를 가지고 가시라고 말이야. 그럼 마음 놓고 갔는데 아니야 그 매스게임 참 잘하대요. 그네. 그 기계야. 그래서 사진도 안 찍고 가만히 여기 좀 또 조심스러워서. 근데 그 불악바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gem정만은 카메라를 들고 막 그냥 왔다 갔다 다 찍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오면서 문 앞에 지뢰가돼요. 카메라맨 씌우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여기 마스게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네 야 대단해 원더풀 그래 너 어디서 왔냐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래 그래 그리고 여기 저는 이제 나오고 헤어지고 나는 이제 호텔을 봤어 그만두었는데 이 모임에서 그 아까 말한 거기 그 향가가 나가 체류하는 동안에 복사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민속연구소 소장 공병성 소장을 시켜서 빨리 하라고 입어서 가기 전에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출발날 아침에 가지고 오셨어요 호텔로. 보니까 시커매요. 우리 한국에 벌써 이거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서 와서 지금 책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아리랑을 하는 동안에 공산당의 또 얼굴 하나가 참 정치적으로 비치질 않아요. 물론 그렇게 훈련 좋았다고 그러는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는 아이고 나 대동강의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들하고 좀 아리랑을 부를 수 없을까 하니까 그 나온 교수들이 왜 못 불러요? 내가 지금 한번 일찍 가보세요.
이제 9시나 밥을 먹고 갔더니 한 분도 안 계셔. 항상 많이 계시던데. 그러면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시냐고 말이지. 아니랑. 그러면서 그게 밤에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 그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 밥 날에는 그 애고 한번 아랑을 불러보라고 합시다. 그래요. 야, 너 아랑 한번 불러봐. 손님이 좀 네 아랑이 듣고 싶대. 그러니까 난 못 불러요. 야, 이놈아 불러봐. 그러니까 음식을 딱 넣고 아랑을 부르대요. 아랑 하나리 없는 우리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괜찮아요. 이게 뭘 괜찮아요. 아랑. 아우 다 이게 아랑 민다. 아랑 민족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요. 왜 그걸 먹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하니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터놓고 아리랑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야. 너 부르고 나 부르고 내 민족의 보배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나오미에 아리랑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습니까? 근데 그분 말이 진짜인 게 같다는 몰라도 그것은 다 안심 없어요. 그러대요. 다 그 박물관에 와 있다고 말이지.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올 수 없는 것이고. 근데 하여튼 그쪽으로 우리 미호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리랑 할 때 이북에서 우리 못지않게 하나가 되었으면. 근데 이번에 다행히도 유네스코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통과했고 우리가 통과했는데 이 아리랑은 누구나 소유 없는 하나의 우리 민족의 보배. 이것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아리랑이 무슨 죄냐? 민족을 하나로 묶은 아리랑.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큰 수확을 얻었구나. 내가 이북에서 아리랑을 부를까 했더니 부른 것이 아니야. 네. 그리고 길가에서도 애들이 불렀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오면서 길을 걸으면 아리랑을 불고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아리랑을 공부로 온 사람인 줄 알구나 하고 의심날 정도로 조그마한 데니 아리랑을 불고 따라와요. 네. 그래서 아리랑은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하나 보배.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그림없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가수 피타 시가라고 아주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그게 제가 여기서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좀 거기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 댁을 갔어요. 가서 우리나라 상방에서 DMZ에서 아리랑 페스타를 보니까 좀 오십사 하더니 제가 9월에 페스타가 있는데 8월에 가서 모시고 오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도저히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거. 미국에서 제일 가는 가수를 모실 때 한 달째 되면 나가 이거 내 설상이 없다고 내년이나 하죠. 적어도 1년, 2년 전에 해야 그런 분이 오시는 것이지 8월에 가서 9월에 굉장히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또 우리 민족의 아리랑을 얼굴이 그냥 똥치해서 그냥 서울에 아니 여기 유타에 도착한 다음 날 제가 뉴욕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 댁을 갔습니다. 갈 때는 약속도 안 하고 가니까 치과에 가자고 가는 중이죠. 내가 임원정원에서 선생님을 만나왔다고 뭐 때문에 아리랑 이렇게 차고가 내가 치과에 갔다 와서 만났다고. 그래서 치과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나라가 아리랑 같이 좋은 곳이 없다 하면서 아리랑을 쭉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써서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와서 아리랑 회시다 볼 때 요걸 그냥 선생님 가서 읽으시오. 내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 1월 27일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94살로 한국을 그렇게 알고 한국은 독립 안 하면 안 될 나라야. 왜? 80% 90% 이상이 한나라 노래 아리랑을 부르는 민족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하나를 문구 노래 아리랑의 주인공들인데 누가 막아도 이 통일이 된다. 난 그분이야. 네. 근데 그분이 내가 그 사모님도 만나고 해서 이만저만해서 좀 서울서 꼭 오셔야겠습니다.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그걸 다 좋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백방으로 이 어르신이 수배해서 보냈는데 찾았는데 한국에서 국방부에서 산발선이 위험하니까 그 중재다. 이 사람들 다 온다고 다른 행사자 없이고 이제 와서 서울을 해서 행사 마치고 한 5일 동안 서울 구경한다고 이제 겨우 짰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이번 년 물론 이제 아파서 못 오고 해서 이번 년 아주 그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민요 가수인데 우리 아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더러 참 그게 우습다고 말이야. 딱딱이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아리랑 멜로디를 혼자만 갖고 있는 말이야. 혼자만 그 담론으로서 넘겨라. 넘겨. 그 무슨 말인고 그 멜로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멜로디가 없대요. 그 노래를 우를 넘겨서 밖으로 내는가 한 순서를 나오고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스운 것은 그것을 누가 영어로 하나 더 써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나 앞에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을 너 좀 써봐.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돌려서구나 하고 내가 하하 나는 영어가 엉터리야. 그래도 한번 써본다고 금년을 만나고 가서 쓴 책이 제일 처음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이야. 네. 그래서 이분이 거기 세계에서 찾는 나라 이 노래 아리랑 어떤 애도 좋아. 그 멜로디. 그래서 우리가 미국서 각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 강의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종강 때 내가 아리랑을 가르칩니다. 아리랑. 세상에 배우고 싶고 한 번 서너 번만 불러주면 그냥 곧 따라서 해. 이런 노래가 세계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저는 거기에 아리랑은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일 어렵고 권위 있는 종교 부문의 하나가 뭐입니까? 여기서 미국의 종교의 제일 큰 교회가 파가 장로교가 있는데 이 장로교의 가수 노래 책 가운데 아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책에 한국의 아리랑을 이 책에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미국의 이런 성가, 찬송가는 전부 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나라에서만 갖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 가운데 소봉새가 불러서 불 끌어간 노래가 있고 찬송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아리랑의 민요에 대해서는 이 우리 성서의 노래는 세계다 문을 열자 해가지고 이제 새로 가사를 거기 노래를 뽑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뽑힌 노래가 이 장유교에서 아리랑을 뽑았어요. 이원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그냥 대분노를 했어요. 세상에 이 장로교 노래집에 아리랑이 왼발이냐 아리랑이 반대를 했지만 여기 선발 위원들이 미국 사람들이야. 세계 그러면 너 요즘 더 좋은 멜로디가 있어 한번 대봐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끄집어낸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도 당당히
내 책에 미국에서는 첫째, 둘째가는 그 당류고의 아리랑 성서에 그 있다고 내가 이 책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리랑이 세계로 너 노래 불러라 안 해도 내가 대학에 말레이시아 대학에 있고 캣포레 대학에 있을 때 꼭 그 종강 때는 내가 내 노래 아리랑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멜로디 갖다 놓고 서너 번만 불러주면 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명해서 식당에서 이제 몇 년 후에 만나면 닥터리 나는 아직도 그 아리랑 부를 수 있어 그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야 내 민족의 아리랑을 아직도 알고 있는가. 이럴 때 내가 미국에 와서 가르칠 보람이 있네. 나 혼자 잡으러 흘릴 때가 있는데 이 미요 아리랑은 세계의 노래입니다. 아니야 우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만 왔다 갔다 할 노래가 아니라 세계 우주 어디로 가나 통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할 때 에티오피아나 어디 가서라도 어느 바에 가서 아리랑 한번 불러보세요. 어느 코너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따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6.25 때 참전용사 친구들이 나타나겠네. 이래서 그 아리랑이 세계의 노래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대학에서 강의가 끝날 때는 내 강의지요. 내가 기념으로 또 딱딱이한테 강의를 들었으니까 요 미유를 한번 가지고 가. 허거 딱 아리랑 안나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시비도 발빼기 난다. 그래서 요거 악보를 그려놓고 도만 해놓으면 곧 따라서 오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캠퍼스에서 만나면 딱딱이 아리랑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하하 내가 이제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버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데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어리고 저버릴 수 없는 노래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 그냥 다 젖혀놓고 내가 마지막에 그 결론에 지금은 그러면 요 아리랑을 위해서 네가 뭘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1937년 9월에서 12월까지 18만 우리 교포를 연해주 사리에서 그 주변에서 잡아서 여기 시베리아로 해서 우라디오스토크 그쪽에서 시베리아 여기 그 다수켄트 가사프로 2주가 아니라 그냥 버려. 그 지역 우리가 여기서 여기 그 카라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 번째 갔다 왔습니다만 요 지역에서 18만 명이 끌려서 가서 토굴에서 살면서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러나 1990년에 고바쇼프의 그 해방의 노래 이제는 너무나 나라고 여기 아시아 5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을 다 해방시켜라. 하니까 그게 우리 한국 국민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이제 말을 못 읽게 다시 읽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며칠 전에 며칠도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여기 무슨 선생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다면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다음에 내리실까? 여기에 깔려 있는 이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한번 이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요 아리랑을 브라질의 그 삼바 이건 세계에서 모입니다. 여러분이 가보셔서 알죠. 고래 가면 그냥 이게 브라질이 그냥 터져. 그냥 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가서 그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리랑도 이 삼바쇼 같이 세계적으로 한번 넓혀서 세계 관광객을 한번 끌어서 우리 민족의 아리랑 삼바 월등히 났습니다. 우리 아리랑에 해서 한번 이런 걸 해보자고 지금 한번 가봤어요. 여기를 가보니까 저는 자신을 가졌어요. 분명히 이 삼바쇼보다도 더 좋은 행사를 해서 세계의 각국을 한꺼번에 모았다는 거. 여러분 여기 삼바쇼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브라질 호텔도 못 찾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도 브라질에 못지않게 뛰어난 차원 아리랑이 있다는 거. 그것도 그렇게 배우고 싶고 상대방이 울리는 민요가 세계에 없습니다. 간단하고 배우고 싶고 또 같이 울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래. 네 노래요, 내 노래요. 이건 네 노래가 아니야. 한번 부르고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꼭 가야 끊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오시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가르칩니다. 너 선물로 이 딱다리에 선물로 가지고 가. 먼저 아리랑을 불러요. 말레이시아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어디 간데도 지한테 배우려면 아리랑은 우리 사람이 없어요. 왜? 배우신 민요, 또 마음에 가는 민요. 이래서 우리가 여기 브라질에 여기 삼바쇼강도 아리랑을 조금 더 우리가 타치아프 해가지고 위로 올리면 민요. 아까 말씀대로 한국의 아리랑이 아니라 세계의 아리랑, 우주의 아리랑까지 밀어올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요 아리랑이라 한 저희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리랑 민요를 세계로 알리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느 직장에 가서 미국이나 어디 가서 아리랑을 불러보세요. 그 중에 누군가 반드시 일어서서 나도 하고 아리랑을 불러냅니다. 이게 얼마큼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아 가서 이렇게 아리랑을 부르고 이게 2주일 동안 이렇게 조사하고 왔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아리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도 다 뛰어라고 같이 부르고 어울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배우고 싶고 상대방의 감정을 주는 것. 제가 몇 번 여기 한국에 국제 심포지엄에 왔습니다. 아리랑 심포지엄 때. 그때 저는 강조했습니다. 세계 어떤 데나도 손색 있는 보배 같은 내 민요. 첫째, 배우기 쉬워. 누구나 못 따라서 해. 또 지치지 않아. 몇 번 부르면 아이고 이거 그만둬 아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불러.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봤을 때 수업이 끝나면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한 번 가르칩니다. 아리랑. 나중에 캠퍼스에서 만나면 딱딱이 아리랑 하는데 한 번 가슴에 넣어두면 있잖아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랑이 무조건 우리의 어리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려와도 손색이 없는 민요 아리랑인 거.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나 어느 대학을 가나 마지막에 수업 시간에는 내가 부르고 아니면 레코드를 한번 넣어서 하고 5수년을 넣어서 아리랑을 가르칩니다. 곧 배웁니다. 걔들은 한 시간이 뭐야 5분 10분 하면 그냥 곧 불러요. 이렇게 해서 아리랑을 넣어주고 한 50년간 해외에서 살다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문둥이 엄마 그래도 내 엄마가 고맙더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고 믿고 한 나라가 있다 해도 자기 조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 아리랑을 부르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떠한 그게 몇하십이 하더라도 내 조국은 아장을 부르는 노래가 나가야 할 때 우리가 자부심이 나고 세계 어느 지방을 가서 아장을 부를 때 그 중에 몇 사람은 반드시 따라서 아장을 부릅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아리랑 민족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네. 지금 세계적으로 리드하고 나간데 이런 것은 아리랑도 같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노래가 아니야. 세계의 노래고 우주의 노래 이런 그 보배 같은 그 노래를 우리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저는 거기에 그 아리랑 전문가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50년 동안 살 때 대학에서 직장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줄을 잡고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아리랑이었다니 말이지. 아리랑, 내 조국. 네.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피를 타고난 그 DNA는 할 수 없는 거입니다. 어디로 가나 아리랑 민족이지. 그래서 저는 아리랑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은퇴해서 여기 와서 있습니다만, 내가 미국에서 50년간 사는 동안에 모든 것, 그걸 첫째 아리랑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세계에 알린다는 거. 내가 뭐 개가가 아니고 여기 현지에 계신 분들을 보게 그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노래를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내 그 의무는 접하자 하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우리가 거기 그 시베리아 프로그램 쭉 있지만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가슴에 세계에 넣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아리랑 민족이다. 네. 어느 때 어디 가서나 살아날 수 있는 민족. 네. 그래서 나는 거기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무한히 고맙고 네. 내가 그 기쁨의 한민족이었다는 거 50년 동안 해외에서 살고 우리 한분들은 너는 국위선양했다고 그러나 국위선양이 뭐야 와서 그래서 지금 내가 아리랑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써보고 그래서 한 30년 동안에 그 일본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고대 한일 관계 사이의 진실을 해가지고 고대 그 한국 일본은 누가 만들었냐 하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이 나라 민족 이 한국 사람과도 야물고 예의 받고 할 수 있는 민족은 없다는 거. 이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뭐 수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내가 우선 하고 싶은 말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었다는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워서 하등에 하자가 없는 노래 민요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만 드리겠습니다.